네, 한의학 총강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자, 저번 시간에 난해한 개념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끊어갔어요. 그죠? 무슨 개념이에요? 요 네 가지. 태역, 태초, 태시, 태소. 나중에 홍몽, 홀륜하고도 연결이 되고, 역, 태극, 양리로도 연결이 되는 요 개념 있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주 탄생의 시점, 빅뱅, 천지 창조의 시점을 다루는 개념들이라서 사실상 엄청 난해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해하는 그런 형태라고 했고, 요거를 기반으로 본인의 어떤 평소에 가졌던 철학적인 그런 우주관들 있잖아요. 종교적인 것도 좋고, 그거를 약간 여기서 가미를 해서 어쨌든 요 네 개 개념을 재미있게 최대한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이게 시험에도 잘 외우고 그걸 풀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끊어갔기 때문에 이거 흐름을 약간 잃어버릴 수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보시면은 뭘 했냐면 어떤 탄생 시점 전후에 작용하는 물질적 요소들, 특히 인체. 근데 아직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인체에 대한 물질은 아직 안 배웠거든요. 왜? 극단적으로 미세한 근원적 물질, 일체적 기, 그리고 요게 미세 물질화돼서 천재기와 만물이 생성된다. 요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번 시간에 한 거는 뭐랄까 되게 일반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탄생 시점 전후에 작용하는 물질적 요소들 중에서 동물, 인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내용을 다룰 겁니다. 보시면은 요거예요. 만물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어떤 기가 있거든요. 후천적인 기. 새로운 생명은 뭡니까? 후손이죠. 즉 후손을 탄생시킬 수 있는 어떤 모종의 물질이 있겠죠. 그 물질은 후손이 탄생될 때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질이겠고, 그게 바로 정입니다. 왜 정이라고 했냐면 사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듯이 모든 물질은 기의 일부분이잖아요. 기의 일부분이라기보단 기가 어떻게 조금 구체화되고 현상화된 것들이 다 물질인데, 이 정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인체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 중에서 가장 정미한, 이 정미라는 뜻을 잘 보셔야 되는데 뭔가 되게 미세하면서 좋다는 뜻이에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 정이 들어가면은 뭔가 되게 좋다, 좋고 뭔가 좀 고귀한 느낌. 그래서 사실 그리고 요 미는 뭐예요? 미미하다, 미세하다. 그래서 이게 쉽게 보면은 그 느낌이에요. 요 정미한 후천적 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체적 기 있죠. 사실 요거에 가장 가까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지. 물론 엄청 그 간극은 멀겠지만 인체에 존재하는 기 중엔 그래도 얘한테 제일 가까운 상태, 그거를 정리하다고 표현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체적 기에서 뭐가 생겨요? 천지를 포함해서 만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일체적 기와 가까운 어떤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이 정미한 기도 뭐다? 어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물론 이 생명은 자신의 후손이라는 거에 국한이 돼 있죠. 사람이 천지 자연 나무나 이런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즉 일체적 기에 가깝지만 그래도 편중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기와 닮은 애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거지, 후손을. 좀 아시겠죠? 그러한 기를 특별히 정이라고 합니다. 정. 여기 중요한 문장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자, 일단은 첫 문장을 보죠. 과연 정이라는 게 뭐냐? 결국 기 중에서 인간의 인체에 있는 어떤 생리적 기 중에서 가장 먼 거? 정미한 것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 문장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생질에 어떤 탄생이 오기 위해서 정이라는 게 필요하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양정상박 위지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문장만이 아니라 조금 뭔가 자주 등장하는 그 어휘가 있거든요. 문구가. 요거 상박. 이거 뭡니까? 한자 공부할 때 요게 들어간 어떤 단어나 성어들을 외우면 좋다고 했죠. 그럼 딱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와닿거든요. 요 상박은 요겁니다. 용호 상박. 용과 호랑이가 서로 치고받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세력이 좀 대등한 강력한 애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상박은. 즉 양정은 뭐겠어요? 그러면 부모의 정이지. 그러니까 아빠의 자신의 후손을 탄생시킬 수 있는 정과 엄마의 자신의 후손을 탄생시킬 수 있는 정, 그 둘이 세력이 비슷하니까 치고받는 거야. 그 중에서 어떤 게 생겨요? 그 중에서 만약에 신이라는, 저번에 신에 대해서 간단히 다뤘는데 이거는 중심을 부여하는 어떤 존재라고 보시면 되죠. 중심이 부여가 돼야 어떤 삼라만상이든 모든 게 다 생겨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은 천재 조화에 의해 탄생된 모든 후천적인 만물은 여기 나오죠. 자신이 보유한 기 중에 가장 정미한 것들만이 모여서 생성된 정이라는 물질로 뭘 탄생시킬 수 있어? 후손을 탄생시킬 수 있다. 즉 정도 기예요. 사실상 모든 게 기라고 했죠. 통천하 일기, 장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체 생리에서 다루는 기는 뭐랄까 상당히 유형성이 강하고 그런 어떤 실체적인 기죠. 그거를 다루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정미한 것만을 모여서 정이라고 부른 거예요. 즉 일체적 기에 가장 가까운 기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즉 설명드릴게요. 요 양정상박이 나옵니다. 부모의 교합 과정에서, 음양 교합 과정에서 서로의 정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치고받는데 서로의 세력 다툼을 하는 거죠. 상박, 양정상박이에요. 이게 서로의 정이 치고받다. 그 중에 신이라는 조화의 중심을 획득하며 비로소 뭐가 완성된다? 후손의 씨앗이 완성된다. 양방생리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수정란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물질적으로 쉽게 따지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적절히 만나야 수정란이 되는데 사실 만났다고 다 수정란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생각보다 불임 쪽이 되게 많습니다. 진찰을 해보면. 그래서 치고받는 과정에 이런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되는 애랑 요렇게 진동하는 애랑 이제 중첩이 된 거지. 중첩이 됐는데 중첩이 되면 일단은 일시적으로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어. 근데 이 중첩이 끝나면 만약에 얘가 일시적이라면 이 중첩 현상도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 서로 중첩돼서 뭔가가 생기는 와중에 여기가 어떤 중심이 생겨버렸어. 다른 색으로 할게요. 여기 어떤 중심이 생겨서 어떤 중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독자적인 존재가 생겨버린 거지. 그래서 이 중심이 바로 이겁니다. 신. 중심을 부여하는 기능이에요. 신이라는 조화의 중심. 그러면서 이게 수정란, 후손의 씨앗이 완성이 되는 거지. 느껴보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즉 인간이 후천적으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해요? 일단은 부모의 정이
우선 결합이 돼야 돼. 그죠? 부모의 정이 결합되고 나서 뭐가 돼야 돼요? 신이라는 조화의 중심을 획득한 이후에 이 씨앗,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어떤 새로운 개체. 즉, 사람이 처음에 생겨날 때는 어떻게 해? 먼저 이 선천적인 정, 요놈, 어떤 신이라는 중심을 획득한 양정상박하면서 생겨난 어떤 개체, 이 선천적인 정이 우선 생겨나야 돼. 그죠? 이 선천적 정에 이 중에서도 뭐 약간 그레이드가 나뉘겠죠. 이거 무조건 개념은 다 그라데이션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여기에서도 또 더 뭐랄까 이 일체적기에 가까운 애들이 있겠죠. 그 정도로 가장 정미한 곳. 가장 정미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 틀어박혀서 자리를 잡고 있겠지.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와 골수죠. 그죠? 그래서 정이 우선은 뇌수를 생성하는 거야. 그러면 뇌와 골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개골과 척추뼈, 이런 뼈에 있죠. 뼈,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 뼈가 얘네를 보호하겠죠. 그래서 어떤 몸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간입니다. 근간이 될 수 있는 뼈가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거지. 그죠? 자, 이거는 뼈는 나중에 오행 시간에 배우지만 오행 중에서 수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일수라고 해요. 수가 왜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저번에 그냥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응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엄청 단단해지겠지. 그게 뼈잖아요. 뼈.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생성되죠? 어떤 맥이라는 전체 어떤 인체를 운영하는 부분. 그죠? 맥은 화죠. 왜? 전신으로 퍼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어떤 강인한 역할을 하는, 이거 그거 할 때 강이에요. 금강불개. 강직할 때 단단하다 이거죠. 물론 뼈가 제일 단단하긴 한데 뼈는 기본이야. 뼈는 기본이고, 뼈까지 만약에 흐물흐물해지면 이거는 그냥 죽는 거고, 뼈는 기본인데다가 보통 사람을 봤을 때 근육이 막 흐물흐물해서 막 축축 처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인함을 근육으로 보통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근육은 금강불개, 강직성, 뭐 그거 할 때 강이에요. 그죠? 그래서 삽목. 그 다음에 피부가 단단하고, 피부에 뭐가 붙어 있죠? 모발이 붙어 있죠. 그렇죠. 피부는 사금. 및 이들 간의 경계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살. 이거는 토입니다. 이거는 요 육은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이게 장이거든. 담벼락 장이야. 담벼락.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골맥, 근피를 그 사이사이에 약간 이게 뭐랄까 지방층이 있으면서 얘네를 약간 뭐랄까 결합해 주기도 하고, 또 뭐도 해줘요? 완충 효과도 있죠. 그래서 이 토는, 이 토에 해당하는 이 육은 이들 사이에 대부분의 그 사이사이에 좀 퍼져 있다고 보시면 돼. 즉 목화토금수 오행할 때 배울 건데, 목화 금수 사이에 이렇게 다 중간에 퍼져 있는 오행 토하고 엄청 비슷하죠, 역할이. 그래서 이 육은 토에 좀 배속이 됩니다. 이런 어떤 담벼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와 어디를, 두 조직을 경계를 나눠주고 두 조직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자, 음식이 위로 들어와. 일단은 이렇게 뭔가 오체가 생성이 되고 이제 드디어 오장이 생성됐으면 음식이 위로 들어오겠죠. 모체 안에서도 계속 뭔가 엄마한테서 음식을 받아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요 앞에서 생성된 맥의 음식 그 영양분이 흐르면서 드디어 통하기 시작하는 거지. 음식이 위로 들어오면서 후천의 영양물질들이 기혈의 형태로 맥도를 따라 드디어 운행하기 시작하게 되니 혈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얼추 후천적인 그런 뭐랄까 성장 그 패턴으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혈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기와 혈은 항상 상호 전환이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물질이 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어떤 무형성이 강하냐 유형성이 강하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게 상호 전환되는 거야. 전환될 수 있는 애들이지. 원래는 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그 생리적 상태라면은 어떤 생명 유지의 중심축이 잘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기가 필요할 땐 기가 조금 더 많이 생성이 되고 혈이 필요할 땐 혈이 조금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상호 전환되면서 조화롭게 그 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영기와 위기로 서로 잘 소통되게 되고 나중에 배우지만 영기와 위기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죠. 같은 지점에서. 그 말이고 이제 오장도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지. 오장이 완성돼서 자신만의 어떤 생리적 기능을 발휘를 하겠죠. 그리고 이 신이란 거는 저번에 뭐예요 이거? 군주지관이니까. 심에 거처를 하죠. 신이 심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뭐 신의 작용을 요거 혼백이 구비되면 사람이 된 것이다. 이 혼백은 뭐냐면 신의 작용을 세부적으로 보좌해주는 혼과 백까지 구비되었다면 이제 뭐가 된 거다. 독립적인 인체가 완성된 거다. 여기도 조금 난해하죠. 근데 이 순서나 이런 거 잘 보세요. 일단 제일 먼저 가장 좋은 부분이 뇌와 수. 우리 몸에서 뭐예요? 가장 동적인 기능을 하거든. 뭐 정신활동. 이 골수는 뭘 해요? 골수만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신경 조직을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고 감각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신활동, 운동활동, 감각활동이 다 뭐예요? 엄청 동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떤 이 일체적 기에 가까운 정미한 부분이 들어가서 이 동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뇌수를 먼저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걔네를 보호하는 이런 오체들이 생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독립적인 인체가 완성된다. 좀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또 어려운 어떤 개념이 나옵니다.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혼과 백. 뭔가 약간 심령스러운 그런 오컬트적인 느낌도 있죠. 혼백 하면은. 뭐 테마록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했죠, 제가? 신의 작용을 세부적으로 보좌해준대. 혼백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난해한 개념에 대해서 또 다뤄볼게요. 이 문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잘 외워두셔야 돼. 자, 정신활동과 관련된 개념이거든요. 영추 본심편에 나옵니다. 오늘은 아마 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할게요. 지금 조금 길어져 가지고 너무 길면 또 잘 안 보시니까 중간중간에 끊어가야겠어.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집중하시죠. 보시면 자, 이거 아까 익숙한 문장 나오죠. 양정상박 위지신. 아, 이건 이제 아시겠죠? 부모의 정이 치고받다가 어떻게 돼? 조화로이 결합되는 생명 탄생 과정에 관여하며.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 치고받는 과정에 어떤 중심을 만들어주는 게 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생명 탄생 과정에 관여하면서 얘는 한번 생성되면 이제 뭘 한단 말이야? 후천적 인체, 즉 탄생된 인체의 어떤 최상위 통제권을 보유하게 돼요. 그게 신입니다. 즉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결국 설명을 드리면은 두 개의 정이 만나서 그냥 중첩되기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요? 중첩된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영속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중심을 부여해 주는 존재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게 신이에요. 그죠?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후천적 인체, 그게 요거고, 후천적 인체의 최상위 통제권까지 보유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는데
한번 써볼까요? 심은 뭡니까? 군주직원이죠? 뭐 왕, 대통령. 여기서 뭐가 나온다? 신병이 나온다. 이거 심자, 군주직원, 신병추론 다 외워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번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왕이든 대통령이든 모든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그걸 다 지시를 내릴 수가 없어요. 애초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양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뭐랄까 포괄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게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그런 생리적 조화의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얘를 잡아주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게 이제 나옵니다. 신을 따라서 왕래한대. 그거를 혼이라고 한다. 여기 신을 따라 왕래하면서 보다 미세하고 정밀한 통제를 담당하는 존재는 혼이다. 조금 느낌 오시죠? 그러면 얘가 왕이라면 얘는 뭐야? 재상 같은 존재겠죠? 왕의 어떤 계략적인 정책을 디테일하게 다듬는 사람들. 그죠? 좀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혼이 나왔으니까 백도 나와야 돼요. 이거는 뭐? 정을 따라서 출입하는 거를 백이라고 한다. 신을 따라 직접적으로 어떤 디테일한 통제를 담당하는 거는 혼이고, 정은 뭡니까? 인체에서 가장 정미한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질 중에서 뭐 해요? 그 어떤 동적 성향이 가장 강하겠죠. 그래서 둘 다 동적 성향이 강한 애들 따라다니는 거야. 신은 뭐 동적 성향이 극단적이고 얘도 물질치고 동적 성향이 강하겠죠. 이 정을 따라 출입하면서 이 정이 보유한 고유의 생리적 기능을 디테일하게 다듬어주는 존재. 백입니다. 즉 비슷비슷한데 신을 보좌하는 게 혼이고 어떤 물질적인 존재 중에 가장 정순한 정미한 존재인 정을 보좌해 주어서 좀 디테일하게 이 기능을 다듬어 주는 게 백이에요. 좀 아시겠죠? 혼과 백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약간 진짜 정신적 활동에 대한 거를 세분화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보시면 여기를 먼저 볼게요. 외부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유발되는 뭐가 유발이 되죠? 인식, 어떤 색깔, 뭐 맛, 향 이런 게 다 인식이 되잖아요. 사물과 접촉을 하면 그런 정신활동을 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심, 즉 이게 장부심이 아니고 어떤 마음, 우리가 표현할 때 마음, 그죠?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소위가 뭐예요? 소위가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죠? 소위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약간 이게 뭐뭐하게 된 뭐 까닭이나 원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임하다. 어떤 사물에 임하게 되는 어떤 원인. 그죠?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가 생겨야 돼? 마음이 생겨야 된다. 좀 느낌 오시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라면을 먹고 싶어. 그래서 라면이라는 사물을 대하게 되는 거지. 뭐가 먼저 동했어요? 심이 먼저 동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임하게 되는 거지. 요 사물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양방향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생성된 마음에 그러니까 사물과 접하면 아까 인식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렇게 인식하게 된 내용을 뭐 한대? 다시 연상할 수 있도록 돌이켜보고 기억하는 정신활동이 의다. 요 억이 기억하다 할 때 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접촉한 어떤 모든 접촉해서 얻은 인식적 정보들 중에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억을 담당하는 게 의라는 거지. 뜻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추에서는.
이거 영추 뭐예요? 황제내경 중에 소문하고 영추 있다고 했죠. 그 영추입니다. 자, 이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의가, 아까 의가 뭐예요? 요 기억. 의가 존재하는 거를 지라고 하는, 이거 뭔 말이냐. 이런 기억 작용이 되게 오래 각인되고 보존된 게 있어. 그런 정신활동은 지다. 이거 지 뭡니까? 어디 나오죠? 요 지? 요거 어디 지냐면 지조할 때 지. 심지가 굳다 할 때 지. 그리고 이거 뭐예요? 유명한 거. 삼국지. 여기 할 때 지예요. 요 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굳이 나눠보면 둘 다 어떻게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거든요. 의든 지든. 근데 의가 약간 더 단기성이야. 약간 휘발성이고 지는 정말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거. 이런 지조나 심지라는 단어 보면 알겠죠. 자기가 꼭 지켜야 되는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삼국지도 얘네는 뭐야? 통일해내는 거에 완전 목에 매여 있거든. 그래서 의라고 하기에는 약해요. 그래서 지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의와 지 차이 알겠죠? 의는 약간 휘발성이고 지는 조금 더 영속적인 그런 기억작용.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조금 쉽습니다. 이 어떤 뜻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계속 변화가 존재해. 정신적인 활동 속에. 그거를 사라고 한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간단히 보면 이거예요. 내가 뭐 통일을 하기 위해서 통일이란 뜻이 있어. 삼국 통일이란 뜻이 있어. 그거를 어떤 성사시키기 위해서 계속 뭔가 머리를 짜내죠. 그게 사야 생각하는 거. 그죠?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아니야, 이 방법이 좋겠지? 뭐 잔도를 끊어야 되나? 아니면 뭐 바로 위나라로 이렇게 쳐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전략을 짜내는 것들이 사라면은 여기 또 나와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좀 멀리 나가는 거를 려라고 해요. 사려라는 말도 많이 쓰죠. 둘 다 생각이란 말이거든. 그죠? 여기서 이 모자를 보셔야 돼. 멀리, 이건 멀리고 요거 모자 있잖아요. 이거 무슨 단어의 뭡니까? 되게 쉽게 말하면 연모, 추모하다, 아니면 또 사모하다. 뭐 심하면 스토커가 되는데 뭐 그 정도로 어떤 이 모자는 뭐예요? 되게 약간 어떤 한 대상을 계속 오래 생각하고 집착하는 거야. 그때 뭡니다, 이거.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요 산은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단 생각을 전개해 나가잖아요, 산은. 근데 이 려는 뭐냐면 그 중에 특정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깊고 멀리 진행을 하는 거지. 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위나라를 직접 쳐야 될 것 같아. 그럼 계속 이거에 대해서 쭉쭉쭉 생각을 해내는 거야. 이쪽 다른 거 다 같이 쳐내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정신활동을 뭐라고 한다? 려. 그렇기 때문에 사와 려도 둘 다 사고 생각인데 사는 약간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려는 한 방향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거죠. 그러면 오행으로 따지면 뭐예요? 전방위적으로 가니까 사는 뭐예요? 약간 화랑 비슷하겠죠? 한 방향으로 하는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이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사물을 어떤 대할 때 려를 갖고 생겨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입니다. 지혜. 뭡니까 이거는? 특정 사물에 대해서 진짜 이 려, 깊고 멀리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생겨요? 어떤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거지. 남들은 모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 거야. 그거를 지라고 정의한다. 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고난이도의 문장이고 시험에 내기도 좋은데 무작정 외우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차피 이 신이라는 거는 어떨 때 작용을 해요? 부모의 정이 치고받을 때 일단은 중심을 한번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어난 인체에서
최상위 통제권, 마치 왕과 같은 최상위 통제권을 부여하는 게 신. 그럼 이 신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애는 혼. 그 다음에 신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가장 정미해서 운동성이 강한 정이라는 물질을 따라다니면서 얘를 보필하는, 다 디테일하게 보필해주는 존재는 백, 혼백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외부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유발되는 정신활동이나 그 사물과 접촉하게 할 수 있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심, 마음. 그죠? 그럼 이제 뭐예요? 이 외부 사물과 접촉이 일어났으니 어떤 인식을 통해서 마음속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 중에 이거를 좀 기억해야겠다 해서 기억하는 거는 의. 그렇게 모인 것들 중에 그것들을 종합하든 뭘 하든 해서 오래 각인시키고 보존하는 거는 지. 즉 의는 약간 지에 비해서 휘발성, 지는 약간 영속적 그런 거죠. 지조심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뜻이 정해졌으면 이 뜻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방향 저 방향 여러 방향으로 일단 생각을 펼치는 게 사. 그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깊고 멀리 진행하는 생각은 려. 그러면 이게 화, 이건 목에 가깝겠죠?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여를 적용하면 뭘 얻을 수 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요거 이해를 하시고 요 문장을 가능하면은 통째로 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짧게 끊어 갈게요. 너무 오래 해도 지루하니까. 사실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30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